우리가 춥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몸이 수축되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처럼 부정맥들을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는 좀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정맥도 종류가 여럿인데요. 심방, 심실, 빈맥, 서맥, 보통 이렇게 네 수로 나눠. 각각에 따라서 이제 빨리 뛰는 경우에는 가슴이 아주 벌렁벌렁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숨이 차고 답답하고 어지럽고가 좀 더 흔한 증상들이고요. 또 느릴 적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심장이 덜 뛰면 머리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서 어지럽고 기운 빠지고 맥이 풀리고 진땀이 나고 하품이 나고 이런 경우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증상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진단을 위해서는 보조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이 증상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를 찾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검사는 맥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심전도 검사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심전도와 함께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심장의 다른 기능적인 문제가 동반되었을 적에는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초음파와 심전도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 검사가 되겠고요. 심전도라고 하는 거는 짧은 시간에 기록하기 때문에 증상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지나가면은 이게 진단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길게 검사할 수 있는 심전도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심전도를 일반적으로 검사할 적에는 누워서 검사를 하는데, 누워서 검사를 하게 되면 안정시에 아주 안정된 심박수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운동부와 띵박질을 하면서 심박수가 빨라질 때 또 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도 부정맥의 진단을 위할 수 있는 주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부정맥은 이제 조절하는 약제가 사실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항부정맥제라고 보통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약이 많아도 10개 같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는 병의 조절과 억제이지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 방법을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환자에게 하진 않고 도움이 될 만한 환자분께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다 시술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경우에 아무래도 생기기 쉽고요. 또 하나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술, 담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심장이 운동을 하는 동안은 빨리 뛰고 혈압도 올라가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부정맥을 예방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운동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밤에 자려고 불을 끄면 가끔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질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이지만 이렇게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부정맥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몸이 말씀하신 그 중에 두 가지 가능성이 진짜 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피곤한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 몸이 어떨까요? 굉장히 흥분된 상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분된 상태의 그런 심박수가 누워서 불을 끄면서 느끼게 되면 좀 요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게, 또 사람마다 그 주관적인 증상의 평가가 달라요. 그래서 모든 거를 얘기할 적에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진짜 병일까 고민을 해보고, 또 의심되는 경우라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증상을 느끼고 있는데 이상하게 산행을 하고 오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공기 탓도 있는 것인가요? 그거는 이제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를 앞부분에 말씀이 없으셔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어떤 부정맥들은 또 맥이 빨라지면 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등산을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된다고 하는 거 봐서는 조금 이게
우리 몸에 그런 맥이 좀 정상맥이 느릴 때 좀 더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부정맥이 아닐까 의심이 좀 되고요. 그런 경우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젊은 분이고 다른 기저질환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텐데, 그래도 그 중에 아주 일부는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의심되는 병명은 앞부분에 말씀했죠. 그 증상이 어떤 건지를 말씀 안 하셨지만 일반적인 저희 경험에 따라서 보면은 조기박동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심박수를 좀 빠르게 만들어준다든지 하면은 또 금방 가라앉고 그러다가 또 그냥 저절로 또 스르르 또 안정기에 접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잘 관찰하셔서 파악해서 오시면 좀 더 정확한 병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여자친구가 27살인데요. 가슴 두근거림이 심하다고 합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다가 500명이 보는 가운데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종종 응급실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거의 얘기만 들어도 거의 전형적인 미주신경성 실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 엑셀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 그리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애가 관장을 해요. 두 개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 몸이 너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잘 조절이 되는 게 평상시의 상태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가대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다 보면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겠지.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점점점 처음에는 이제 경고등 빨간불만 딱 켜졌다가 그래도 그걸 계속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언젠가 차가 그냥 갑자기 강제로 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꽝 쓰러지는 거죠. 심장과 혈압이, 맥박과 혈압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감별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는 심장 마비로 쓰러졌는지 아니면 얘기한 것처럼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쓰러졌는데, 두 개를 구별하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실신으로 쓰러진 경우에는 누워 있다가 한 10초에서 한 2, 30초 지나면은 눈을 저절로 떠요. 우리가 컵도 기울이면 물이 쏟아지듯이 머리로 피가 그냥 올라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곧 회복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심장마비가 나서 쓰러졌으면 쓰러지고 나서도 이 사람이 눈을 금방 안 떠. 누워도 피가 못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심장마비를 의심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그 여자친구는 아무래도 미주신경성 실신의 가능성이 높아요.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런 미주신경성 실신 때문에 생기는 그런 구역 반응은 말 그대로 신경만 자극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느낀 느낌을 가지고서, 자기가 가장 심하게 느낀 느낌을 가지고서 자기의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약도 먹고 뭣도 해보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반응이 없는 거죠. 부정맥 증상이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증상이 사라지기도 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병 종류에 따라 다른데 조기박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많이 긴장되고 하다 보면은 전에 몰랐던 것들이 새로 느껴지기 시작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또 점점점 적응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줄고 하면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하고요. 초음파를 꼭 한다는 이유는 그런 환자들에서 이게 약을 먹고 치료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 생활요법을 하면서 커피를 끊는다든지 하면서 증상의 변화가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지연성으로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렇게 좀 추적을 하면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도와주는 것이 초음파 같은 검사죠. 가끔씩 심장 쪽이 바늘로 찌르듯이 저릿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근데 대부분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또 웨이트, 헬스 같은 운동을 많이 하죠. 이 상체랑 이런 데 관련된 그런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고 해서 근육통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제 주로 이제 컴퓨터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세가 안 좋아서 이런 쪽으로 어깨랑 가슴 쪽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현대인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행동과 상황들이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어서, 다른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조금 내가 그것과 같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증상이 뭐가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될지,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만 20세입니다.
가끔씩 심장 부근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특정 행동을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것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근육통이 가능성이 가장 커요. 찢어질 듯 아픈 경우는 20살 같은 경우는 거의 생길 수 없는 증상이고요. 찢어질 듯 아픈 경우는 우리가 뉴스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나 심근경색 같은 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태인데, 가끔 심장 쪽이 약간 욱신거리거나 호흡하기 답답할 때가 있어요. 숨을 쉬려고 하면 헛구역질이 나오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다 미주신경성 실신과 관련된 전조 증상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무리도 하게 되고 또 긴장하고 그러다 보고, 또 하나는 그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기능이 젊었을 때 굉장히 왕성해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젊어서 그렇게 쓰러지던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좀 좋아져요. 또.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 제일 중요한 거는 물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물 많이 마시는 게 그런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해줄 겁니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아주 쉽고 돈도 안 듭니다. 바로 이 손가락으로 맥박을 만지는 경우고요. 이런 것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캠페인이 이루어져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너의 맥박을 알아라 이런 식으로 Know Your Pulse 이런 식으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손가락 2개 또는 3개로 여기에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 우리 시계 차는데 지나가는 요골동맥을 갖다가 촉진을 함으로써 자신의 맥박을 알 수 있고요. 맥박을 측정을 할 때에는 보통 초침이 있는 시계를 보면서 맥박을 측정을 하면 내 맥박이 규칙적이구나, 또는 불규칙적이구나, 또는 빠르구나, 느리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맥박을 측정하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